태민이 돌잔치에 내 부모님은 오지 마시라고 해라. 친척들도 다 오는데 우리 집안 격이 떨어져 보일까봐 그래. 진숙의 차가운 말에 미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부모님이 어떠시다는 건가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호텔 격식 있는 자리에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손주 돌잔치에서 친정 부모님을 배제하라는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시댁 거실에는 분주한 준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손주 태민이의 첫 돌잔치를 앞두고 시부모님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시어머니 진숙은 돌잔치 준비 목록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돌잔치는 제대로 해야 해. 우리 태민이가 첫 손주니까. 진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예약도 했고 음식도 최고급으로 준비했어. 하객들이 와서 보면 우리 집안 품격을 알 수 있을 거야. 며느리 미영은 아기 태민이를 품에 안고 밝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친정 부모님께도 빨리 연락드려야겠어요. 언제 오시라고 말씀드릴까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미영의 말에 진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시아버지 태수와 남편 진우가 있어서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귀는 며느리와 아내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죠. 진우는 회사에서 돌아와 넥타이를 풀면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전화드렸을 때도 돌잔치 언제 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벌써 새 양복도 맞추셨다고 하시고 어머니는 한복을 새로 장만하셨대요. 첫 손주라서 더 기대가 되시나 봐요. 진숙은 찻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태민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오셔야지. 다만 이번 돌잔치가 좀 특별해서 말이야. 진숙은 남편과 아들을 의식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호텔에서 하는 거라. 격식이 좀 있잖아. 그런데 내 부모님이 호텔 분위기에 익숙하시니 미영은 시어머니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부모님께 호텔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좋아하셨어요. 평소에 호텔 가실 일이 별로 없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그럼 사돈어른들한테 정식으로 초대장을 보내드려야겠네. 언제쯤 오시면 좋을지 여쭤봐라.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진숙은 시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래야지 뭐하지만 진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미영은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태민이 돌잔치 축사도 준비하고 계세요. 평소에 말씀을 워낙 잘하시거든요. 마을에서 웬만한 행사 있으면 꼭 아버지께 부탁하거든요. 돌잔치 같은 좋은 날에 축사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축사? 진숙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 정도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축사까지 준비한다는 건지 진숙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과 아들이 있어서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준비를 많이 하시네. 진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축사를 해주시면 좋지. 우리 태민이에게도 좋은 기억이 될 테고. 미영은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도 하셨었고 마을 이장도 여러 번 하셨어요. 어머니는 부녀회장도 하셨고요. 동네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진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두 분 다 훌륭하시구나 하지만 진숙의 마음속에는 벌써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업이라고 해봤자 구멍가게나 작은 가게 정도겠지. 마을 이장? 그게 뭐 대수라고. 진숙에게는 마을 이장이나 시골 장사 정도는 별것 아닌 일이었죠. 호텔에서 열리는 격식 있는 자리에 시골 사람들이 와서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와 진숙이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달갑지 않아 하는 기색을 느꼈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진숙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돌잔치에 오실 분들이 좀 많아서 말이야. 우리 친척들이랑 아버지 회사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좀 복잡할 것 같아. 혹시 내 부모님이 어색해하시면 어쩌지? 미영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워낙 사교적이셔서 누구랑도 잘 어울리세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도 젊었을 때 여러 사람들과 사업하시면서 사교 모임도 많이 나가셨거든요. 진숙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에서 하는 사교 모임이 뭐가 있겠어.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는 정도겠지. 아기 태민이가 미영의 품에서 까르르 웃으며 손을 까딱거렸습니다. 태수가 손주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우리 태민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돌잔치가 정말 기대된다. 미영은 시아버지의 말에 더욱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께서도 태민이를 정말 예뻐하세요. 이번에 오실 때 태민이 주신다고 벌써 선물도 사놓으셨대요. 어머니께서는 태민이 돌반지 맞추러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방에서 제일 좋은 걸로 맞춰주신다고 하세요. 진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눈치 없이 네 부모님은 돌잔치에 안 어울린다고. 하지만 남편과 아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태민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태민아, 외할머니가 선물 주신대. 우리 태민이가 정말 복 많이 받겠네. 태수도 손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태민이 좋겠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모여서 축하해 주니까 미영은 더욱 기뻐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손주 보러 오시는 걸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벌써 태민이 옷도 여러 벌 사주셨고 아버지는 태민이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동네 분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시고요. 진숙은 남편과 아들의 말을 들으며 더욱 속이 터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사돈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미영이랑 둘이 있을 때 얘기해야겠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거실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미영은 친정 부모님이 참석하는 돌잔치를 상상하며 행복해했고 태수와 진우도 가족이 모두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숙만은 복잡한 심정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걱정하고 있었죠. 과연 이 화목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진우가 회사에 나가고 태수가 외출한 사이 진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영을 불러 앉혔습니다. 거실에는 미영과 진숙 그리고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태민이만 있었죠. 미영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진숙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부모님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말이야. 미영은 태민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이번 돌잔치에 내 부모님이 오시는 게 좀 진숙은 말을 망설이다가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 이번 돌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말이야. 아버지 회사분들도 오시고 우리 집안 친척들도 다 모이는데 그래서요? 미영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오시면 좀 어색할 것 같아 분위기가 안 맞을까봐 걱정이야. 진숙은 돌려서 말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는 격식 있는 자리인데 시골 분들이 오시면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 부모님이 그렇게 부끄러운 분들이세요? 부끄럽다는 게 아니야. 미영아. 진숙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환경이 다르잖아. 내 부모님은 시골에서 살아오셨고 우리는 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말이야. 미영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 부모님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사업도 하셨고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세요. 진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업이라고 해봤자 시골 장사 아니야? 그리고 마을 이장이 뭐 대단한 자리라고. 미영아, 현실을 좀 봐야지.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하세요. 제 부모님을 왜 이렇게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진숙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얼마나 됐어? 아직도 분수를 모르겠어?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분수 타령을 하세요? 제 부모님이 손주 돌잔치에 오시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목소리 낮춰. 진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줄 알겠어. 미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 부모님은 안 되는 거예요? 진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오시면 뭘 입고 오실 거야? 호텔에 어울리는 옷이 있으시겠어? 말하는 것도 걱정이고. 축사는 또 뭐야? 시골 사투리로 하실 건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교육받은 분들이에요. 교육? 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숙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영아,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집안격이 떨어져 보일까봐 그래 이해해줘. 미영은 가슴이 답답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민이가 엄마의 변한 분위기를 느끼고 칭얼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이야, 진숙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가져오실 선물도 걱정이야. 시골에서 뭘 가져오시겠어? 호텔에서 하는 돌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 어머니, 왜 이렇게 편견을 갖고 계세요? 미영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뭘 가져오실지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봐야 하나? 뻔하잖아. 진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 부모님은 그냥 오지 말라고 해라 채면 구기는 일 없었으면 한다. 미영은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래, 이번만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 진숙은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뵐 기회가 있을 거야. 안 돼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민이는 제 부모님께도 첫 손주예요. 어떻게 돌잔치에 안 오실 수 있어요? 미영아, 현실을 받아들여. 진숙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로서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지. 미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뭐가 부족해서 시골에 살아서 죄인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인데.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해해줘야 해. 진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돌잔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내 부모님한테는 내가 적당히 핑계를 대서 말할게.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겠다고요? 미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호텔 사정으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든지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진숙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말할게요. 미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해서 거절한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뻔했거든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지만. 확실히 해야 해. 진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민이가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덩달아 울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영아, 이런 얘기는 아버지나 진우한테 말하지 마. 괜히 집안 분위기만 나빠져. 진숙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해결하는 거야.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위압적인 태도와 협박 같은 말에 숨이 막혔죠. 그날 저녁 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이를 재우고 나서도 전화기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죠. 엄마, 우리 딸 태민이는 잘 있고? 응, 잘 있어. 그런데 엄마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울었어? 미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돌잔치 말인데 호텔 사정으로 인원을 좀 줄여야 한다고 해서.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미영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의 친정 어머니 영순과 아버지 철수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태민이에게 줄 이유식 재료를 고르고 있던 영순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죠. 여보, 정말 이상해. 호텔 사정으로 인원을 줄인다는 게 말이 돼? 영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철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 돌잔치인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빠진다는 게.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미영이 목소리가 이상했어. 운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뭔가 있어. 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든가?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봐도 시어머니가 뭔가 말한 것 같아. 호텔 사정은 무슨 자리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해야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영순의 목소리에도 화가 섞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두 사람은 말없이 장을 보며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장을 보던 동네 아주머니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영순 씨 안녕하세요. 순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순이 씨 안녕하세요. 영순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손주 돌잔치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었는데 언제예요? 순이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영순과 철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게. 영순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저희는 못 가게 됐어요. 철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왜요? 손주 돌잔치인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못 가시다니? 호텔 사정으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손주 돌잔치에 친정 부모님이 빠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인원을 줄여도 그렇지.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호텔 사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상하네요. 정말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그런 시어머니들 많대요. 그 순간 또 다른 동네 사람 정자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순이가 정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자도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요즘 세상에 손주 돌잔치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못 간다는 게. 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트집 잡은 거 아니에요? 영수는 점점 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면 안 될 이유가 있나 봐요. 무슨 소리예요? 영순 씨, 철수 씨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데 순이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젊었을 때 사업도 하시고 마을 이장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동네에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분들인데 말이에요. 정자도 맞장구 쳤습니다. 시댁에서 뭘 트집 잡을 게 있다고. 철수는 주먹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뭐, 시댁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영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냥 우리 미영이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닌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했을 거예요. 요즘 시어머니들이 그래요. 친정을 무시하고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조카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 체면 깎아내리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돌잔치에 오지 말라고 했대요. 철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가난하다고?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들인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딸 대학까지 보내고 시집 보낼 때도 예의 다 차렸는데 영순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여보, 참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여보. 철수가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손주 돌잔치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간다는 게 말이나 돼? 순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저라도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정자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어머,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철수 씨.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철수 씨가 젊었을 때 하신 사업 말이에요. 그게 꽤 큰 사업이었다면서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설 관련해서 돈을 꽤 벌으셨다고 들었는데 철수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작은 사업이었어요. 아니라던데요. 제가 들은 건 철수 씨가 젊었을 때 건설 관련 사업을 크게 하셨다면서요? 하와이에도 투자를 하셨다고 지금도 그쪽에 부동산이 있다면서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영순과 철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들이었지만 사실 젊었을 때 철수가 했던 사업이 꽤 성공적이었던 것은 맞았습니다. 하와이에 부동산 투자도 했고 지금도 상당한 자산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영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최고죠. 순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수 씨, 영순 씨 너무 착하게만 사시면 안 돼요. 시댁에서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게요. 이런 건 참을 필요 없어요. 정자도 맞장구 쳤습니다. 손주가 몇 명이나 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철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서면 미영이만 더 힘들어져요. 시집살이가 더 어려워질 텐데. 영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미영이가 힘들어질 거예요. 딸이 중간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못 간다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철수는 영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자. 영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두 사람은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말이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죠. 집에 도착해서야 영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화가 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철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서면 미영이가 더 힘들어지겠지? 시어머니한테 더 미움받을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영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태민이 돌잔치 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못 보고 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이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돌잔치 일주일 전 시아버지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진숙과 미영의 대화 소리가 심상치 않았죠. 미영아, 내 부모님한테는 확실히 말씀드렸지? 진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말씀드렸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대화였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봐. 돌잔치 당일에 갑자기 나타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진숙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거실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진숙과 미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진숙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태수의 예리한 눈에는 다 보였죠. 아, 여보 일찍 왔네. 진숙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돌잔치 준비 얘기하는 거야. 사돈 어른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고? 태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돈 어른들이 오면 안 된다는 거야?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숙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호텔 사정으로 인원을 좀 줄여야 한다고 해서.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호텔 사정?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예약할 때 분명히 확인했는데 인원 제한 같은 얘기는 없었어. 그게 나중에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 진숙이 변명했습니다. 태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몇 명을 줄여야 하는데 인원을 줄여야 하면 회사 사람들이나 친척을 오지 말라고 해야지. 사돈 어른들을 못 오시게 하는 게 말이 돼? 진숙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그냥 호텔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태수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며칠 전에 돌잔치 얘기할 때 뭔가 당신 표정이 이상하다 했는데 이것 때문이었어?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때 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태수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 어머니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돌잔치에 못 오시게 했다는구나.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진숙은 궁지에 몰리자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내가 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라고 했어. 태수와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숙을 바라봤습니다. 진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사돈 어른들이 우리랑 안 어울리잖아.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격 떨어진다고 속으로 흉볼 거 아니야. 태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진숙도 화를 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호텔에서 하는 격식 있는 자리에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옷 입는 것도 어색하고. 진우가 충격을 받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몰라. 진숙이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사분들도 오시고 우리 친척들도 다 모이는데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시골 사람들이 와서 뭔 축사를 한다는 거야? 사투리로. 태수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체면? 체면이 뭐가 중요해서 사돈 어른들을 모독해?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이 진짜 체면을 구기는 거야. 나는 우리 집안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진숙이 소리쳤습니다. 사돈들이 오면 분명히 우리 친척들이 뒤에서 뭐라고 할 거야. 저 사람들 누구야? 촌스럽게 왜 저래? 이렇게 우리 집안?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을 무시하는 게 우리 집안을 위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얼마나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미영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죠. 진우도 어머니에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아시잖아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태민이도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진숙이 화를 냈습니다. 좋은 분들이라고 해서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 태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돈으로? 지위로? 사돈 어른들이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인데 현실을 봐야지. 진숙이 맞섰습니다. 호텔에서 하는 고급스러운 자리에 시골 사람들이 와서 어색하게 굴면 어떻게 해? 회사 사람들 앞에서. 진우가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이 젊었을 때 사업도 하셨고 마을 이장도 여러 번 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마을 이장이 뭐 대단한 자리라고. 진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시골 사업이 뭐가 있겠어. 구멍가게나 했겠지. 그런 분들이 우리 돌잔치에 와서 뭔 얘기를 하겠어? 태수는 아내의 편견에 질려했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속물적인 사람이었어? 사돈 어른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 뻔하잖아. 진숙이 소리쳤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호텔에 대해서 뭘 알겠어. 미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태수는 며느리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네 어머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진숙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 우리 체면을 생각해야지. 이미 말해놓은 일이고. 태수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편협하고 무례한 사람인 줄 몰랐던 거죠. 거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잔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시장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였죠. 그 사람은 예전에 철수와 함께 사업을 했던 사람의 지인이었습니다. 어머, 순이 씨 그 얘기 들었어요? 정자가 급하게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얘기요.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분이시더라고요. 정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건설업계에서 일하는데요. 그 사람이 철수 씨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젊었을 때 한 사업이 그냥 작은 사업이 아니었대요. 그래요? 순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건설 관련해서 정말 크게 성공하셨대요. 그리고 그때 번 돈으로 하와이에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와이에 빌딩이랑 땅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자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철수 씨가 네,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전혀 티를 안 내시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고 계시고 정자가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평소에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순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 부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겉으로 티 안 내고 소박하게 사는 거 정자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철수 씨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돈의 소중함을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철수와 영순 부부가 실제로는 상당한 자산가라는 사실에 놀라워했죠. 어머, 그럼 영순 씨가 왜 그렇게 초라하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겸손하신 거죠. 돈이 많아도 티 안 내고 검소하게 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나 봐요. 손주 돌잔치에 못 오게 했다면서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했다니.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알고 보니 하와이에 빌딩이랑 땅이 몇 개래. 겉으로만 소박하게 산 거지 사실은 재벌이래. 시댁에서 완전 무시했는데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할 거래.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수수하게 지내는 철수와 영순 부부를 존경스럽게 느끼게 된 거예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전혀 티 안 내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보기 힘든 분들이죠.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여전히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태수와 진우는 아내이자 어머니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돌잔치 이틀 전 뜻밖의 사람이 태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태수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태수야, 혹시 내 사돈 성함이 이철수 씨야? 동료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맞아. 왜?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그분이구나. 태수야, 너 대단한 사돈을 두었네. 동료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이철수 씨가 젊었을 때 건설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었거든. 사업을 엄청 크게 하셨고 지금도 하와이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동료가 설명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데 사돈 어른들은 평소에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데 겸손하신 거지. 요즘 그런 분들 많아. 돈이 많아도 티 안 내고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 말이야.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수야, 혹시 사돈 어른들이 손주 돌잔치에 안 오신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게 사실이야?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소문이 그럼 사실이구나. 태수야, 그거 큰일 날 일이야. 그런 분들을 모시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면 너희 체면이 말이 아닐 거야.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실제로는 상당한 자산가라는 사실보다도 아내가 그런 분들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더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태수는 진숙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진숙이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들 얘기가 동네에 소문이 났어. 알고 보니 사돈 어른이 엄청난 분이시래. 태수가 말했습니다. 진숙은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엄청나다는 거야?
젊었을 때 건설 사업을 크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벌으셨고 지금도 하와이에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데 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진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진짜야? 회사 동료가 직접 확인해 봤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당신이 그런 분들을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해서 돌잔치에 못 오게 했다는 소문도 같이 돌고 있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숙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돈들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도 훨씬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잘못 알았겠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시골 구석에서 살아? 진숙이 못 믿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그럴 거야? 태수가 화를 냈습니다. 겸손하셔서 돈이 많아도 떠벌리고 다니지 않으시는 거야. 진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무례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진우도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사과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진숙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 미영은 친정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상황에서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자산가였다는 사실보다도 그런 분들을 시어머니가 무시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어요. 친정 부모님의 진실이 밝혀진 후 미영은 며칠 동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례함과 편견에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죠. 태민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부모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미영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상처받은 미영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친정 부모님이 실제로는 부유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미영아, 어머니한테 너무 상처받지 마.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분들을 무시하셨어.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내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돌잔치에 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다 상처받으셨는데. 미영은 결혼 전 상견례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진숙은 겉으로는 웃으며 반겼지만 친정 부모님이 시골에서 오셨다는 이유로 어딘지 모르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던 기억이 났죠.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알겠어. 미영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좋다고 하시면서 속으로는 무시하고 계셨던 거지. 진우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장인어른, 장모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중간중간 했던 기억이 났죠. 시골 분들이라 좀 답답하다, 말투가 촌스럽다 같은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태민이를 안고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나 결정했어. 뭘 결정했어? 진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이랑 태민이랑 하와이에서 살 거야.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어머니 얼굴 볼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나서 괴로워. 미영아,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진우가 아내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 마음은 정해졌어. 부모님이 하와이에 가서 살자고 하셨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당신도 함께 가. 아니면 우리만 먼저 갈게. 미영이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태수와 진숙은 크게 놀랐습니다. 특히 진숙은 며느리가 정말로 집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황했죠. 미영아, 그런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 진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건 어머니예요.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돌잔치에도 못 오게 하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진숙이 억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는 아니었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미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미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들으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첫 손주 돌잔치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신 기분이 어떠셨을까? 태수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사돈 어른들께 직접 전화드려서 사죄드리고 꼭 오시라고 말씀드릴게. 아버님, 감사하지만.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손주 돌잔치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신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진우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 태민이는 어떻게 해? 적어도 어머니보다는 우리 부모님이랑 잘하는 게 태민이한테 좋을 것 같아. 미영이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친정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실망과 상처가 아직도 가슴에 아팠죠. 엄마가 전화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몰라. 그래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시더라. 진숙은 손주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사돈 어른들께 사과할게. 어머니의 사과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미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모님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신 거잖아. 진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만약 부모님이 정말 가난한 농부셨다면 어머니는 계속 무시하셨을 거예요. 미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그런 분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태수는 며느리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속물적인 태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니까요. 미영아,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사돈 어른들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돌잔치에도 꼭 모실게. 태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아버님, 이미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하와이에서 살겠다고. 미영아, 하와이라니, 그게 뭔 소리야? 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하와이에 집도 있으시고 거기서 태민이 키우면서 살자고 하셨어.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하와이에 투자하신 부동산들이 있다고 하시더라. 진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정말 갈 거야? 응. 미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집도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셨어. 태민이 교육도 거기서 시키겠다고 하시고. 진숙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닥쳐오자 두려움이 밀려왔죠. 미영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진숙이 애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과 함께 살 거예요. 거기서는 적어도 무시받지 않을 테니까.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영은 본격적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고, 진우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태수는 아내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진숙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으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집안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날이었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죠. 미영은 이미 큰 캐리어 2개를 짐으로 가득 채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오늘 떠날 거야? 진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오후에 친정으로 갈 거야. 미영이 태민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숙은 며느리와 손주가 정말로 떠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사과하고 만류했지만 미영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미영아,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진숙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미영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세요.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 모든 게 다 우리 잘못이야. 미안하다 아버님.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 없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미영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나도 같이 갈게. 그리고 하와이에도 같이 가고 싶어. 진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너랑 태민이도 없는 이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 태수가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너까지 가면 어떻게 해? 아버지,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해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어요. 진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분과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진숙은 아들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진우야, 너까지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어머니께서 미영이한테 그렇게 하실 때는 제 생각 안 하셨잖아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무시하고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독하실 때는 제 기분은 생각 안 하셨잖아요. 진우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숙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았어요. 미영이도,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시기사가 친정에 가는 차를 가지고 온 것이었죠. 미영은 태민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됐나 보네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가방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진우야, 정말 가는 거야?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죄송해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이 혼자 이런 일을 겪게 할 수는 없어요. 태수는 아들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회사는? 사표 낼 거예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하와이에서 일할 곳도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어요. 진숙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진우야, 제발 엄마가 무릎 꿇고 빌게 가지 마. 어머니,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과 진우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라온 태수와 진숙은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죠. 정말 가는 거야? 태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건강히 지내세요. 진우가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미영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숙은 눈물을 흘리며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민아, 할머니 기억해야 해. 할머니가 너무 사랑한다.
태민이는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은 아이를 달래며 택시에 올랐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미영이 차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진우도 택시에 오르며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연락드릴게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와 진숙은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미영과 진우를 철수와 영순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며칠 전 미영에게서 모든 상황을 들은 그들은 사위까지 함께 온다는 소식에 놀라면서도 기뻤죠. 진우야, 어려운 선택을 했구나. 철수가 사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 미영이랑 함께 와줘서. 고마워. 영순이 사위를 위로했습니다. 철수는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우리 서로 아껴주며 오손도손 살자. 며칠을 친정에서 지내며 미영과 진우는 하와이로의 이주를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철수는 하와이에 있는 집과 진우의 일자리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죠. 하와이에서 잘 살 수 있겠죠?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젊었을 때 거기 투자해 놓은 게 있어.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철수가 안심시켰습니다. 그 사이 시댁에서는 진숙이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과 손주까지 모두 잃었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죠. 돌잔치는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하객들에게는 가족 사정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진숙은 태민이의 방에 들어가 아이의 장난감들을 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왜 그랬지? 태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해? 당신이 원하던 체면은 지켰어? 여보. 진숙이 울먹였습니다. 사돈 어른들을 무시하더니 결국 아들과 손주까지 다 잃었네. 태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며칠 후 하와이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죠. 자, 이제 가자. 철수가 딸과 사위, 손주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행기는 하와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3개월 후 한국에 남은 진숙과 태수의 집은 적막이 흘렀습니다. 한때 손주의 웃음소리와 며느리의 부산한 살림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쌓여 있었죠. 진숙은 매일 태민이의 방에 들어가 아이의 장난감들을 쓰다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벽에 걸린 태민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태민아 보고 싶어. 진숙이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태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여전히 분노를 완전히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손주를 잃게 만든 아내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렸잖아. 사돈 어른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진숙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어. 동네에서는 이미 모든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진숙이 부유한 사돈을 무시해서 며느리와 아들, 손주까지 모두 하와이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죠. 진숙 씨 정말 어리석었네. 순이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둘이 남아 그 큰 집이 얼마나 적막할까요? 정자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진숙 씨가 사돈들을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했다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와이에 엄청난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었다면서요.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순이가 놀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동네 곳곳에서 들려왔고 진숙은 밖에 나가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어느 날은 슈퍼에서 계산을 하는데 뒤에 선 아주머니들이 대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며느리랑 아들 다 잃었다는 그 사람 아니야? 맞아, 사돈들을 무시해서 가족이 다 떠났다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진숙은 귀가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거든요. 한편 하와이에서는 미영과 진우, 태민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준비해준 집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고 진우도 현지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했죠. 여보, 여기 정말 좋다. 미영이 베란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기도 맑고 태민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넓고 그러게 태민이도 여기서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 진우가 아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철수와 영순도 딸 가족과 함께 지내며 행복해했습니다. 특히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죠. 우리 태민이 외할아버지랑 바다 구경 갈까? 철수가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돌고래도 보러 가자. 아빠, 정말 감사해요.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미영이 아버지께 고마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생활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딸과 손주인데.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마음 편히 살아라. 아빠가 다 책임질게. 진우도 장인어른께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우야, 가족끼리 뭘 그렇게 격식을 차려. 철수가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이제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영순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여기서는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살아. 시집살이 같은 거 없어. 엄마, 정말 고마워.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태민이는 하와이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죠. 하루는 태민이가 한미라고 말하자 미영이 놀랐습니다. 태민아, 할머니 한 거야? 할머니가 누구야? 태민이는 영순을 가리키며 다시 한미라고 말했습니다. 영순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할머니가 태민이 많이 사랑해. 철수는 이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태민이가 벌써 할머니를 하는구나. 많이 컸네. 미영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잘 온 것 같아. 태민이한테도 좋은 환경이고 그러게 부모님들 모시고 태민이랑 함께 사는 이런 삶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해변에 나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민이는 모래사장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여기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 진우가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가족적이고. 맞아,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살았는데 여기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라서 자유로워. 그 시각 한국에서는 진숙이 혼자 앉아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처음 시집왔을 때의 모습, 태민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까지.
특히 미영이 돌잔치 준비를 하며 밝게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자신의 편견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어느 날 밤 진숙은 참을 수 없어서 하와이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죠. 여보, 연락이 안 돼. 진숙이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번호를 바꾼 것 같아. 당연하지 당신이 그렇게 대했는데 태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연락받고 싶겠어? 진숙은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죠.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돈이 많고. 저금이 뭐가 중요하다고. 진숙이 오열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그리고 텅 빈 집에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체면을 앞세운 교만은 결국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게 했습니다. 진숙의 후회는 계속되겠지만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와이에서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편견과 무시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말이죠. 태민이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가며 이들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